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윤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미국장 눈 뜨자마자 한 네. 첫 마디가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 말이었는데 저뿐 아니라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많은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네. 오늘 진짜 어떡하죠? 네. 이 정도면 다행이고요. 욕을 안 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네. 뭐 나스닥이 뭐 4% 가까이 밀렸고 네. 일단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좀 하락이 나와줬어요. 뭐 특히 테슬라도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일단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12% 이상 하락이 나왔고요. 또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또 알파벳 다 일제히 하락 시세가 연출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발표가 나와주고 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한 4%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에 소폭 하회에 있지만 그래도 뭐 3%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불확실성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애플의 실적 발표를 한다면은 마치 지난 4분기 때와 똑같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난 3월 달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다가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FOMC 그 통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았던 걸 봤을 때는 이번에도 다음 주에 FOMC 정례 회의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 국내 증시 또 국내 대표 기업들은 일제히 지금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삼성, 뭐 현대차, 오늘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슈퍼 호황을 네. 보도를 했는데 우리 국내 기업은 짱짱하다, 실적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매크로적인 이슈만 완화가 되면은 국내 또 특히 신흥지수 위주로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만 잘 견디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의 안정 또 그리고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본격적으로 네. 저희가 출발을 하기 전에 또 리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또 바로 어제 소개해 주셨던 맞습니다. 종목이죠. 네. 한국카본이 장중 네. 수익률 4%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네. 일단 먼저 축하부터 하고요. 축하하기에는 너무 소폭이니까. 네. 그러면 또 앞으로도 어떻게 들고 네. 가야 될지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박지원 아나운서님이 5일선 이탈에서 굉장히 걱정했던 네. 종목인데요.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은 사실상 이번 주에 또 이제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조선 관련된 이제 그 수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LNG 수주가 1분기만 연간 목표 수주량의 40%를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기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삼성과 현대중공업에 또 LNG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카본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UAM 또 그리고 또 플라잉카 관련해서 또 정부의 어떤 투자가 육성 산업이 확대되고 있고 또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 시장 규모가 2030년 기준에 9천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카본은 신성장 동력으로 조선업의 어떤 의존도를 줄이고 최근에 현대차에도 또 플라잉카 관련된 또 그 플라잉카에 들어가는 프로펠러에 들어가는 경량화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UAM 관련 또 숨어 있는 종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전이 이제 11,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11,800원으로 일단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14,000원, 2차는 15,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절 라인 18,000원 라인으로 다시 네.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덕신하우징 이야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연기됐지만 아무래도 그 친화적인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는지 소개해 주시고 나서 3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서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근데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발표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여쭤본다면 이게 또 구체적인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가 되면 네. 추가적인 상승을 이뤄낼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미리 여쭤볼게요. 일단 취임 전까지 기간이 한 10일 정도 남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보통 안타가 5에서 10% 정도가 되는데 네. 이제 목표가 언저리까지 가면서 한 9% 정도 위에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을 보면서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가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5월 10일 정도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올 정책이 저는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시세가 분출됐을 때 이제는 원전이 볼 게 아니라 그동안 한참 소외됐던 어떤 부동산, 특히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수혜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가장 대장주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덕신 하우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필두로 국내에는 9곳의 신공항 후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대표 수혜 종목이고 또 데코플레이트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인데, 사실상 이제 조달청에 또 이제 데코플레이트 또 그리고 덕신 하우징의 에코테크가 또 이제 우수 제품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공사 어떤 수주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공급되는 기업이 덕신 하우징이고, 또 부동산 공급에 주택 건설에 천장제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공급 대책, 특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오히려 안정적인 시세 수급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이제 14,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일단 13,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2차 목표가 15,2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의 최대 수혜주 덕신 하우징에 네. 대한 리뷰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날은 좋은데 또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매니저님은 그 속에서도 또 반짝반짝한 수익률을 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네. 종목 공개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이제 덕신 하우징을 놓치신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신 하우징의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덕신 하우징과 같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NX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덕신 하우장과 또 양대 산맥이라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NX 오늘 골라주셨습니다. 저는 NX라고 하면 건자재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제는 또 2% 가까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오늘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매수의 기회로 누려도 괜찮을지 네. 매니저님의 좀 선택부터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NX 이 종목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NX는 안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요? 네. 좀 약한 거 아니에요, 매니저님? 시장에 네. 빠져서 안타로 설정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 관련 모멘텀만 나왔다 하면 뭐 덕신하우징이건 네. NX건 중소형 건설주들 좀 급등세 연출을 하는데 네. 안타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네. 시장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워낙에 낙폭이 커지고 있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없잖아요. 다만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에 가장 굵직굵직했던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잡자.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NX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도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건설주들이 좀 일제히 안정을 좀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NX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한 시세를 분출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저히 아직까지 취임 전까지는 충분히 수익 챙길 수 있다는 판단에 NX를 가져왔습니다. 네, 건설주들 지금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맞습니다. 그럼 NX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NX는요, 주방 가구에 특화된 건자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방 가구 관련해서는 이제 3대 빅대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샘과 또 현대 리바트, NX가 국내 대표하는 3대장 주방 가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71년도에 서일 공업사로 출범해서 NX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B2B 관련해서의 어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집콕 쪽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집안의 인테리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B2C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몰이라고 할 수 있는 NX, 온라인 NX몰에서 인테리어 제품뿐만 아니라 또 건자재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뭐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호조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또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10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부터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과 또 그리고 주택 건설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인테리어 또 주방 가구 건자재 업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X와 이제 덕신 하우징 같은 종목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공급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인데 NX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 여파와 또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또 건설 관련 종목들이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나와줬던 부분도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끝마친 상태에서 새 정부 새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가장 대장주로 NX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NX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좀 코로나 특수 수혜주라고 볼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50만 호 공급이 약속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NX의 실적은 맞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차트 보면서 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어떤 조정폭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끝마쳐가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뭐 대형주라든지 또 실적 성장주들도 하루에도 변동폭이 막 10에서 많게는 20%의 변동이 나올 만큼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심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좀 저점을 다지고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X 같은 경우도 오늘 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2,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2,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욕심 없이 2,4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강력하게 돌파하고 안착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2차는 2,650원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맞습니다. NX는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또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 2차 목표가 2,650원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종목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네.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오. 그 중에서 가장 대표 반도체 장비인데요.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인 주성 엔지니어링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날쌘돌이 김준호 매니저는 이번에 또 주성 엔지니어링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니까 맞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눈에 확 띄잖아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 훈풍을 저희가 좀 누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네. 발표했는데 시장 여파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44%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16% 폭발적인 성장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국내 기업들, 국내 대표 기업들은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지금 계속해서 지금 최대 실적 또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적인 이슈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시점인데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안정을 찾으면은 가장 먼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안정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네.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니저님이 스윙을 치면서 이 시점에서 홈런을 칠 수 있을지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타. 네, 네. 두 번 연속 안타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슈퍼 호황급 실적을 발표하긴 맞습니다. 했지만 지금 2%대로 밀려나고 네. 있잖아요. 사실 성장주, 이 기술주들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시장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안타도 사실 저는 네.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펀트요? 네. 아, 그거보다 왜냐하면 네. 지금 오히려 가장 이제 공포에 매수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 우려감이 국내 증시까지 반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대내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입니다. 뭐 CVD나 ALD 증착 장비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향 매출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 기업들에게 좀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좀 매력적이고 사실 시장이 이제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불확실성 해소가 됐을 때 국내 기업들은 꾸준하게 지금
지금 실적 호조세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주 다음 주 굵직굵직한 어떤 빅 이벤트만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또 반도체 장비와 또 2차 전비 쪽으로 수급이 강력하게 매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돼서 실적 성장에 나와주고 있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주성 엔지니어링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해피님께서 준호님 믿고 주성 갑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와 이제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정본정 증착 장비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공격적인 증설을 알렸던 만큼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의 장비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실적 개선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VD와 ALD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고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증착 장비가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이제 범용 장비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파우드리나 또 그리고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최근에 태양광 이제 웨이퍼를 원료로 해서 결정형 태양 전지 제조 장비도 지금 새롭게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제 반도체 또 증착 장비 관련해서 수주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작년부터 이제 폭발적인 실적 개선세로 인해서 또 이제는 흑자로 전환했고요. 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1년 작년부터 중국의 어떤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투자를 재개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 투자 확대와 또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월 달에도 SK에 또 이제 공급 계약 체결했고 꾸준하게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에 또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적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판단에 두 번째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 11월부터 실적 개선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차트 보면은 알 수 있듯이 네. 지난 10월에 한 10,000원 정도였던 주가가 네. 2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주가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 중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뭐 ISC 같은 종목들과 함께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추세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또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이 나와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직 강력하게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또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을 때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매수할 섹터도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조금만 안정을 찾아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먼저 담을 맞습니다.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 24,000원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고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녹화 방송을 올려놨습니다. 봤어요. 맞습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최근에 어떤 제약과 또 게임 관련 종목들의 조정폭이 컸었는데 미래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 플라잉카를 필두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종목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어제 녹화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매니저님이 또 네. 전기차, 미래 맞습니다. 모빌리티 전문가잖아요. 오늘 UAM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 맞습니다. 상승 탄력 받고 있던데 좀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UAM 관련 종목들도 말씀드렸고요. 네. 뭐 2차 전지 소재를 필두로 뭐 자율주행 또 그리고 전기차 관련 섹터들은 앞으로 이제 고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가장 고성장이 나오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고 제가 최근에도 해성DS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성DS는 오늘 같은 날에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큰 핵심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흔들려도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의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새 정부 새 정책에서 또 미래 모빌리티를 또 국정과제로 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국책과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정책으로도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주면은 반드시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드렸고 시장 방향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유튜브로 녹화 영상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호 매니저의 유튜브 꼭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우리 미래 모빌리티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무료 방송은 없지만 유튜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장에서도 홈런 치세요.